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인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알려준 부활절의 의미를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께도 꼭 전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존재 자체가 신이신 그분께서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30여 년 공생애를 사시고 가장 낮은 신분으로 오셔서 가장 처참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죽어있는 우리의 육과 영의 부활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분, 그리고 부활 그 자체,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신도 갖지 못하는 생명의 신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을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육체로 죽지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다시 원래의 육체로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영까지 창조하신 그 섭리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쳐간 모든 인류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믿으면 천국행입니다. 하나 믿지 않으면 지옥이죠.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수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아시고 이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죄성이 있습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그 죄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김정은입니다. 김씨 3대 독재죠. 자신들을 숭배하게 하는 김씨 3대 세습 독재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죄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인간이든 어떤 것든 다른 형상을 숭배하면 지옥행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인간인 우리가 벌레가 된다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창조한 신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똑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죽으셨죠.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북녘동포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밤입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주나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전도 함께 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북한 종합 날씨예보입니다. 7일 평안도와 함경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황해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까지 평안도와 함경도 곳에 따라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8일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황해도 밤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도에서 최고기온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0도에서 최고기온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최고기온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0도에서 최고기온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2도에서 최고기온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최고기온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6도에서 최고기온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최고기온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흐리고 한때 눈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8도에서 최고기온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해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 1에서 2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이 시간은 북한의 내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RBS 아나운서가 북한 뉴스를 전합니다. 북한이 청년들의 의식 속에서 한국을 완전히 지우기 위한 강력한 사상 사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최근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한국을 불변의 적대 국가로 못 받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영구히 단절하기 위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상 통제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북한의 청년 조직인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은 오는 4월과 5월 두 달간 전국적인 사상교육 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한국을 단순한 외부 국가가 아닌 존재하지만 없는 것과 같은 대상으로 규정하고 30대 이하 청년들의 의식 속에서 한국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지역의 직장과 학교에서는 매주 강연이 진행되며 한국의 사상과 문화를 유해 요소로 규정하는 교육이 실시됩니다. 또한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접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이를 스스로 털어놓고 반성하도록 하는 이른바 사상 점검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국은 강압적인 방식뿐 아니라 또래 집단 간 토론을 통해 사상을 교정하는 방법도 활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는 불만과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청년들은 한국 노래 한 곡 듣는 것조차 위험한 일이 됐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서로를 의식하는 분위기 속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언했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은 해외에 체류 중인 외무석 관계자 자녀들에 대한 사상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해 일부 우수 인재는 조기 귀국시키고 장기 해외 체류를 제한하는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북한은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 한국을 영원한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앞으로도 강경한 대남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 평안남도 성천군에서 국가생산 물자의 장마당 유출을 강력히 차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성천군 당위원회는 지난달 말 주요 간부들을 소집하고 지방공업공장에서 생산된 물자가 장마당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으라는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주도의 유통질서를 다시 확립하려는 중앙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당국은 국가생산 물자를 통제해 국가상점을 중심으로 한 공급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당국은 고삐를 틀어쥐어만 인민이 산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물자 유출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장 간부나 종업원 등이 생산 물자를 장마당에 빼돌릴 경우 즉시 출당과 해임은 물론 법적 처벌과 추방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경고도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생산 부족 문제를 내부 통제로 해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공업 공장들이 충분한 생산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물자 부족의 원인을 장마당 유출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당국은 장마당을 통해 형성된 시장 기능을 약화시키고 주민들을 다시 국가 공급망 아래로 묶어 세우려는 통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마당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온 주민들은 통제가 강화될 경우 생존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물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마당만 단속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국가상점을 이용하게 될지는 의문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성천군에서 시작된 이번 조치는 향후 평안남도 전역과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강경 대응을 이어가는 가운데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도 함께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강경 외교 인사인 존 볼턴 전 보좌관은 최근 발언에서 이란뿐 아니라 북한과 같은 핵 문제를 가진 국가들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과거 북한과의 협상 사례를 언급하며 단순한 대화나 합의만으로는 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북한과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진행했지만 비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협상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내에서는 북한에 대해서도 보다 강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인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국제 정세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은 핵무기 개발과 군사적 위협을 이어가는 국가들에 대해 협상과 함께 압박을 병행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강경 대응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은 모두 핵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두 나라를 유사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앞으로도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RBS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한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오늘 이 시간은 제14강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 이승만 한성 감옥의 기적 편을 보내드립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 네 번째 이야기, 한성 감옥의 기적입니다. 이승만은 한성 감옥의 고통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짓누르던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죠. 이승만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변한 사람이 되었다. 내가 선교사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 갖고 있던 증오감, 불신감이 사라졌다. 이런 변화 이후 이승만은 비로소 진정한 개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성 감옥이라는 절망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지하여 놀라운 일을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한성 감옥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한성 감옥 기적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한성 감옥 학교입니다. 1902년 10월 어린이를 위한 학교가 시작되었고 12월에는 도서관이 그리고 수감자들의 변화를 위한 어른 학교로 이어졌습니다. 감옥에 웬 학교? 더구나 어린이 학교라니. 어린이도 죄를 지어서 투옥되었다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만약 죄를 짓고 수감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이 한 집안의 가장이고 그 사람 없이는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그가 밖에 나가 일하는 동안 그의 아들이 볼모로 갇혀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 죄수인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도 있었죠. 그래서 한성 감옥에는 적지 않은 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승만은 그 아이들을 위해 한성 감옥에 학교를 만들고 성경, 국어, 영어, 역사, 세계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승만이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하며 강조한 것이 모든 백성이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승만은 이미 한성 감옥에서 백성들을 깨우치는 그 일, 즉 학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승만은 어린이들만 교육한 것이 아니었고 함께 수감 생활하던 동료 죄수들을 계몽하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생각으로는 그랬구나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승만의 동료 죄수 대부분이 잡범과 무레배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고 이승만의 교육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결연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한성 감옥 학교는 지식을 전달함과 동시에 복음으로 죄수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이승만의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감옥이라는 고통의 공간에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도움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거부감 없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작전을 세운 것이죠. 선교사들은 이승만의 이 놀라운 계획을 당연히 적극 지지하였고 감옥으로 많은 책을 들여보내주어 1902년 12월 한성 감옥에 도서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열고 도서관을 만든다는 것은 이승만 혼자 계획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이승만은 이 일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1903년 5월호 신학월보에 실린 그의 글을 잠깐 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세상 죄인들을 감화시키는 교가 아니면 불소한 재정으로 서적치를 졸지에 실시할 수 없었을지라.
이것이 나의 이른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이니 이 깨달음과 감사함으로 여일이 힘쓰면 오늘 심는 겨자씨에서 가지가 생겨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들이게 될 줄을 믿겠나이다. 이승만의 고백처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생각과 계획에 앞서 행하시며 그를 도울 사람까지 준비하셨죠. 한성감옥 도서관에는 기독교 신앙서적과 역사, 법률, 외교 및 시사 관련 서적, 그리고 문학까지 약 523권의 서적을 소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500여 권이 뭐 그리 많은 책인가 싶겠지만 그 당시 왕실 도서관인 지복제보다 더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에 주목하면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도서관이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감옥에 그 도서관이 있었다니 그야말로 기적 아닐까요? 북녘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수요일 밤 11시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